이번 사연은 1년 만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가 앞으로도 계속 연 끊고 지내겠다고 말하려고 전화한 것이라 말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아이 둘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고 남편과 맞벌이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먹고 살만 합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한 나쁜 기억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그 기억이 튀어나와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이상한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상담 선생님 말씀에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더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으로 막 괴롭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나를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해 제가 괴로웠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시어머니와 통화 후에 저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시어머니와 통화 후에 저는 다시 왕래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성실하고 착한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었죠. 더 생각을 해보니까 시어머니와 왕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건데 그걸 그냥 넘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 결론은 이거였어요. 나만을 위한 건 아니다.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내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편과 아이들을 끌어들였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그로 인해 제가 지금의 제 결정에 대한 반성으로 괴로움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 많은 생각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고, 제 결정이 나중에 제가 덜 후회할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서론이 길었네요. 있었던 일을 적어볼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 도리를 찾으면서 정작 본인은 도리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기가 최우선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면서 시어머니는 언제나 자기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댁을 찾아갈 일이 있으면 저는 며칠 전부터 책기를 느꼈어요. 시댁에 찾아갈 일뿐 아니라 시댁 경조사에서 만날 일이 있었어도 그랬습니다. 친척 결혼식에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잠깐 같이 밥을 먹고 헤어지는 정도였는데 저에게는 그것도 너무 큰 마음의 부담이었나 봐요. 저는 그닥 그렇게 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성격인데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참아줘야 해서 제가 그렇게 괴로웠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죠. 저희 집과 시댁은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결혼 전에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린 후로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에게도 가끔 전화를 드렸고요. 시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자상한 분이고 저희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닮아 자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제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뭐라 하셨어요. 그리고 자주 찾아오라는 말씀도 잊지 않고 전화할 때마다 꼭 하셨죠. 남편은 결혼 전에 독립을 해서 혼자 살고 있었고 명절과 시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등을 제외하고는 1년에 몇 번 찾아뵙지 않던 사람이거든요. 안부전화 같은 것도 거의 안 하던 사람이고요. 근데 왜 저에게 그런 강요를 하는지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성심성의껏 잘하면 시어머니도 나에게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자주 전화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막상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거나 찾아뵈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듣는 얘기는 늘 같은 얘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자식들을 위해 집안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다는 얘기, 고생하고 살았다는 얘기. 근데 막상 시어머니의 고생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세대 여자들이 겪었던 일반적인 얘기였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고생하신 건 맞죠. 시어머니 신혼 때 세탁기가 없어서 손빨래 했던 얘기. 근데 그 시기는 저도 알고 있어요.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즈음에 세탁기가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1년 정도 세탁기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딸로서 집에서 손빨래를 하며 고생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오랜 시간 그랬으니까 고생하신 걸 인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인 고생하고 산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고생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그렇게 좋은 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늘 잔소리를 하셨어요. 전화 자주 해라. 자주 찾아오는 게 며느리 도리인데 너는 기본 도리도 안 하냐? 시어머니에게 매번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전부이니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가야 하고 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해야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이런 거 싫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 주말에 약속이 있거나 할 때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댁으로 오라고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닌데 저 혼자 대중교통으로 시댁에 가려면 2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이니까 시댁에 와야 한다는 시어머니 말씀에 이거 그냥 나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잘 안 가니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 먼 길을 자주 찾아오셨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운전을 할 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시려면 전철과 버스를 타고 오셔야 했는데 그 먼 길을 오신 걸 보면 참 대단한 분이란 생각도 들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일주일에 2번 이상 오셨는데 저에게 계속해서 저희 집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와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오셔서 물건을 훔쳐가겠냐며 저에게 그냥 비번을 알려드리라고 했지만 저는 싫었습니다. 저희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시어머니가 오셨고 오시면 저에게 일단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본인 고생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늘어놓으시고 친척들 흉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식사를 차려드리면 음식에 대한 나쁜 평가는 덤이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주말에도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전화를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불쑥 찾아오시는 거라서 저희 친정 식구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온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처음에 저희 친정 식구들과 마주친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좋은 시어머니인 척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에게 전화를 해서 친정 식구들을 그렇게 자주 집에 들이는 것은 며느리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말에 친정 식구들이 올 것 같으면 본인에게 얘기를 왜 안 했냐고 저를 도리도 모르는 며느리 취급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1년 늦게 결혼했고 저희 형님은 좋은 분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보다 1살 어리지만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언니처럼 느껴지는 사람이니까요. 형님은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 했어요. 맞벌이 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은 후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형님을 볼 때마다 애가 안 생기는 거냐며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은 반복해서 시어머니에게 자기들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전혀 못 들은 사람처럼 형님이 애를 못 갖는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말로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는 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아주버님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인데 혼자 먹고 살 정도만 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아주버님 쇼핑몰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제품이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도 없이 엄청 바쁘게 살면서 한 1년 좀 넘게 돈을 엄청 번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형님도 일하며 아이 하나 키우는 사람이지만 주말이면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아주버님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고 해요. 저도 몇 번 남편과 함께 아주버님 일 도와주고 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형님 체구가 좀 왜소한 편이라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형님은 웃으면서 돈이 벌어지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 보기 좋았어요. 그동안 묵묵히 한우물 파면서 고생한 아주버님이 잘 돼서 너무 기분 좋았고 저에게 참 잘해주던 형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시기에 아주버님은 어버이날 자기가 식당을 예약했다고 하면서 그곳으로 모이자고 하더군요. 시부모님과 저희 가족도 모여서 꽤나 비싸 보이는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형님은 식사 자리에서 시부모님에게 돈 봉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백날 받으면 뭐하니? 우리 아들이 마누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거 보면 눈물이 다 난다. 이거였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을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한대요. 돈을 잘 벌지 못하던 아주버님이었는데 사업이 잘 됐고 그래서 형님이 주말에 아주버님을 도와가며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나 싶었습니다.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시어머니의 이런 사고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는가 싶네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형님 때문에 아주버님이 고생하는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주말도 없이 일한다고 하더군요. 말문이 막혔지만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시어머니에게 그게 형님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냐고 따졌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는 음식을 입에 잔뜩 넣어버리시더군요. 아주버님은 낯빛이 창백한 채로 있다가 말없이 식대를 계산하고 갔는데 그날 이후로 형님은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형님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형님이 많이 속상했나 보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게 다 제 잘못이래요. 어버이날 비싼 고깃집에 기분 좋게 모였는데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분란을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집안이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는 태어날 수가 있냐면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어머니가 형님 때문에 아주버님이 고생한다고 한 것 때문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화가 난 거지 그게 왜 형님 편 들어준 제 탓이냐고 따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형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했을 거랍니다. 형님이 바보냐고 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저질렀으니 형님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시댁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저도 지쳐 있는데 이참에 저도 시댁에 앞으로 안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해도 형님처럼 안 받을 테니까 쓸데없이 저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한 거 녹취 들려줬어요. 남편은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통화한 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 집으로 온다고 했답니다. 저 잡돌이 하려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무섭게 화를 냈대요. 자기도 앞으로 부모님과 연 끊고 살 테니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대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한동안 시달리다가 전화를 안 받았더니 한동안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지만 언젠가부터 전화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랑 가끔 통화만 했어요. 시아버지는 저희와 가끔 통화한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는 얼마 전부터 시댁과 다시 왕래를 할까 하는 멍청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 보기에도 좀 그렇고 시아버지 생각해서 자식돌이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마음속에 아직도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왜 시어머니에게 독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분함에 기분이 좀 다운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색하게 안부 인사를 나누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희 형님한테도 사과하고 같이 와서 어른들한테 사과해야지.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실 전화드린 건 앞으로 평생 어머니와 안 보고 살 거라는 제 마음을 알려주려고 전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거라면 찾아와서 말할 것이지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게 말이 되냐 하시더군요.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었어요. 어머니 얼굴 보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서요. 그래서 전화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없이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참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님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형님은 동서는 참 착하기도 해요. 나는 그날 평생 시어머니 안 보고 살기로 결심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 같은데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형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하고 수다 좀 떨다가 전화 끊었어요. 형님이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저보다 더 지혜롭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느꼈네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그날 통화한 것을 얘기했더니 남편은 안 될 걸 왜 몰랐냐며 웃더라고요. 며느리 둘이 안 한다고 자기가 기분 나빠하거나 할 일 없으니까 걱정 말래요. 자기가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진짜로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아야겠죠. 이른이 다 돼가는 시어머니가 아직 저러고 계시는데 앞으로 달라질 일은 없는 게 맞겠죠. 계속 왕래 없다가 시어머니 장례식장에만 가게 되면 저희 아이들이 의아스러워할 것 같아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애들이 잠깐 의아스러워할 것 같아서 저런 시어머니랑 왕래를 다시 한다고요? 그런 발상은 세상에 나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걱정돼서 그래서 나온 거겠죠.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으면 좋죠. 그 평가를 위해 내 속이 만신창이가 되는 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긍정적인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쓰니님이 잘하고 계신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셔도 돼요.